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서 오염수 확산 불안감이 오히려 소비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인과 소비자 모두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이 여전한 만큼 반짝 활기에 그칠 거란 우려가 나옵니다. 밤시간 서산의 한 스쿨존에서 중학생들이 횡단보도에 누워 스마트폰을 하는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을 악용한 아이들의 위험천만한 행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쌀 과잉 생산 대책이라며 정부가 내놓은 대체작물, 논콩을 심었던 농가들이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물에 약한 콩이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건데 농민들은 배수가 약한 논에 밭작물을 권한 정부의 책임이라며 피해액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LH가 발주한 공주의 한 아파트에서 지하주차장 절반가량의 기둥에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조사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다음 달 말까지 철근 보강 공사를 한다지만 입주민들의 계약 해지와 보상 요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전, 세종, 충남 뉴스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있는 가운데 예상과 달리 지역 내 수산시장에 반짝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수산물 가격이 떨어지면서 미리 구입해두려는 심리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상인들은 시장의 활기가 반가우면서도 지속 가능할지 불안감은 여전합니다. 첫 소식 이용순 기자입니다. 오늘 낮 11시쯤 수산물 시장이 손님들로 제법 북적입니다. 50일 전 비슷한 시각 한산했던 모습과는 대조적입니다. 예상외로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꽃게라든가 갈치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고. 최근 일부 수산물 가격이 크게 떨어지면서 미리 사두려는 발걸음이 이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금어기가 풀린 꽃게는 물론 소비 위축으로 고등어와 갈치 같은 수산물 가격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원래 25,000원, 6,000원, 7,000원 이렇게 3만 원대까지 갔었는데 그러면 뭐 많이 싼 거죠. 얼마에 사셨어요? 지금 17,000원. 오염수가 국내 해안에 도달하기 전 미리 먹어두자는 심리까지 보태져 오염수 방류 전보다 손님이 오히려 늘었다고 말하는 횟집 주인도 의외로 많습니다. 언젠간 우리도 좀 위기가 올 것 같은데 걱정은 되죠. 근데 지금은 오히려 매출이 더 나아졌어요. 하지만 상인이나 소비자 모두 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여전한 상황. 대전 보건환경연구원이 격주하던 방사능 검사를 매주 하고 품목을 수산식품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대형 마트라든가 재래시장 이런 쪽에 대한 것은 자치구에서 그 수산물을 수거해서 저희 연구원에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사해서 결과를 통보를 해주고 있습니다. 간만에 활기를 되찾았지만 오염수 장기화에 대비한 반짝 특수에 그치는 건 아닌지 불안함은 여전합니다. KBS 뉴스 이용순입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대책의 하나로 단체급식 업체들의 수산물 메뉴 강화를 주문했는데요. 당장 학교 급식에도 적용되는 건 아닌지 학부모들 걱정이 큽니다. 계속해서 홍정표 기자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 학교 급식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듯 각 교육청에서는 수산물의 방사능 검사 횟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검사 횟수가 늘어도 각 학교에서 요청하는 견본에 국한되고 사후 검사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매일매일 식재료가 달리 들어오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알기는 방법은 사실상 지금 현실적으로 어려웠거든요. 매일매일 식단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학교 자체적인 전수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2021년 3월 이후로는 일본산 수산물이 학교 급식에서 쓰이지 않고 있지만 이번 방류로 수산물 자체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일부 학교에선 수산물 차림을 최소화하고 국내산도 냉동 가공품만 쓰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가공한 건 한 단계를 더 거쳐서 검사를 하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그런 거를 중요시할 겁니다. 아직 학교 급식에까지 수산물을 늘린다는 정부 발표는 없지만 학부모들은 걱정이 큽니다. 해산물 말고도 이제 뭐 육수라든가 이런 부자재도 다 들어가는데 그런 것도 철저하게 검사를 해가지고 좀 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한 밥상을 먹을 수 있게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선 철저한 원산지 관리 감독과 함께
사전에 수산물 오염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홍정파입니다. 충청남도가 12월 초까지 수입 수산물 취급업체 1,500여 곳을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에 나섭니다. 점검 품목은 활참돔, 활가리비, 멍게 등 소비량이 많은 수산물입니다. 도는 최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이 높아져 특별 점검을 진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낼 경우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 4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최근 아이들 사이에선 이 법을 악용해 일부러 교통사고를 유발하려는 위험천만한 행동이 잇따르고 있어 우려가 큽니다. 조정아 기자입니다. 자정에 가까운 시각, 초등학교 앞 횡단보도입니다. 10대 청소년 2명이 길을 건너다 말고 주변을 살피더니 횡단보도 한가운데 나란히 눕습니다. 마치 안방에 누운 듯 태연하게 휴대전화를 만지는데 이런 행동은 무려 1분 가까이 이어졌습니다. 또 다른 횡단보도. 이번에는 대낮에 길을 건너던 청소년 5명이 번갈아가며 대자로 눕습니다. 우회전하던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놀라 멈춰섭니다. 신호가 바뀌려 하자 아무 일 없다는 듯 급히 뛰어서 횡단보도를 벗어납니다. 같은 날 충남 서산 지역에서 잇따라 발생했는데 두 영상 속 청소년들은 서로 다른 학교 학생들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황당한 행동은 사진으로 찍혀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사진 속 아이들이 누워 있었던 횡단보도 앞입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사거리 한가운데 횡단보도가 만들어져 있어 지나다니는 차량이 적지 않습니다. 지난 2020년 스쿨존 사고 운전자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 뒤 스쿨존에서 운전자들을 놀라게 하는 행위가 한때 유행처럼 번졌는데 요즘 또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교장 선생님께서 그 학생 교통 지도를 하셨어요. 너무 위험한 상황이라서 횡단보도 건너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학생들에게 지도를 하셨습니다. 어린이 보호를 위한 법이 엉뚱하게도 위험천만한 놀이에 악용되면서 있어서는 안 될 교통사고를 부르지 않을까 또 다른 걱정을 낳고 있습니다. KBS 뉴스 조정아입니다. 충남경찰청은 100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로 전 부여군 의원의 아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부터 금에 투자하면 수익금을 챙겨주겠다며 지인 등 58명에게 100억 원 상당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이 불거지자 잠적했다가 지난 25일 대전에서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쌀값 하락 문제를 해결하려는 정부 대책과 권유에 따라 논콩을 심었던 농가들이 요즘 논을 갈아엎고 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농사를 망쳤기 때문인데 농민들은 정부에 전액 보상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여름 집중호우로 침수됐던 충남 부여의 논입니다. 트랙터가 지나가자 작물이 힘없이 쓰러집니다. 논에서 키우는 콩, 논콩입니다. 정부가 올해 초 쌀 과잉 생산 해결 대책이라며 논에 벼 대신 콩이나 가루쌀 등을 심으라고 권장했는데 물에 약한 콩이 집중호우에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밭은 며칠 비라도 좀 그치면 들어가서 재초가 가능한데 논은 땅이 질퍽거려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정부 말만 믿고 5만 제곱미터 규모의 농콩을 심은 농부는 1년 농사를 망쳤다며 망연자실합니다. 올해 심하면은 파산 얘기하는 분들도 많고 일단은 올해 생산비 건지기 힘들다. 내년을 농사를 어떻게 지어먹냐 이런 얘기를 다들 하시죠. 지난 7월 집중호우로 침수된 콩 재배 면적은 전국적으로 14,300여 헥타르. 농민들은 애초에 밭작물인 콩을 논에 심으라고 한 것부터가 문제라며 배수시설도 제대로 갖춰지지 않는 논에 밭작물을 권한 정부가 피해액 전액을 보상해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농약 때 얼마 주겠다. 이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100% 보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농민들은 쌀 과잉 생산 정책을 전면 수정하고 기후위기 시대에 맞는 농업재해 보상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김태흠 충청남도지사가 육군사관학교 내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논란과 관련해 철진한 이념 논쟁으로 영웅을 2번 죽여서는 안 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홍범도 장군은 조국을 위해 타국 만리를 떠돌던 독립운동 영웅이라며 정치셈법에 매몰돼 영웅의 희생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발주 아파트에서 계약 해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공주의 한 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기둥이 전체의 절반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최선준 기자입니다. 800여 세대 규모로 입주를 마친 LH 아파트입니다. 표본 조사에서 일부 기둥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돼 이달 초부터 지지대 설치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전수조사 결과 지하 주차장 전체 345개 기둥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54개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됐습니다. 설마 하던 입주민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처음에 이제 몇 프로인지 몰랐는데 오늘 45%라는 얘기 듣고 이제 언제 무너질까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하기도 하고 솔직히 사람 목숨이 달린 일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보강공사도 신뢰하기 어렵다며 우선 안전한 임시주차장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불안도 하고 있고 또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해서 이 주차장에는 주차를 못하기 때문에 임시로 주차장을 우리 의회에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약 해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최근 한 달 동안 이 아파트에서만 입주 계약 9건이 해지됐고 전체 360여 개 기둥 중 24%에서 철근 누락이 확인된 아산의 한 LH 아파트에서는 입주민 5명이 계약을 해지하며 이사 비용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사 비용 다 지원해주고 이동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LH 쪽이라도 이 근방으로, 왜냐면 여기 직장 다니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LH는 다음 달 말까지 철근 보강 공사를 마무리하고 계약 해지 입주민에게는 위약금 면제와 이사비 지원, 대체 임대주택 마련 등 보상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최선중입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내년 총선에서 대전 지역 선거구를 늘려줄 것을 국회와 각 정당에 요구했습니다.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대전시가 광주시보다 인구가 16,000명가량 많지만 국회의원 의석은 오히려 한 석이 적은 7석에 그쳐 지역 대표성과 표의 등가성이 왜곡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대전시는 조만간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의문을 국회의장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전체 국회의원과 각 정당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태안 지역 태양광 발전 사업 비리 사건과 관련해 한국서부발전 간부 A씨와 민간기업 임원을 구속 기소하고 민간기업 임직원 7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들은 2019년부터 태안에서 2개의 태양광 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허위 용역 대금 8억 원을 신청해 나눠 갖는 등 한국서부발전에 4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또 태양광 발전을 위한 특수목적 법인의 자금 18억 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세종시가 신도시 내 일부 상가 건물에 소규모 숙박시설 설치를 추진합니다. 세종시는 어진동과 나성동 일대 상가에 30호실 미만의 소규모 숙박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용도 제한을 완화하는 지구 단위 계획 변경을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관련 구상이 알려지면서 일대 주민들이 크게 반대했지만 세종시는 상가 공실과 소규모 숙박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김지철 충남교육감이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선생님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 교육감은 오늘 공교육 멈춤의 날과 관련한 입장 발표를 유보했다가 뒤늦게 이 같은 입장문을 냈습니다. 전국의 교사들은 지난달 숨진 서울 초등학교 교사와 관련해 다음 달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단체 연가 사용을 추진 중이지만 교육부는 이를 불법적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카이스트 등 4대 과학기술원과 이공계 대학의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이 정부의 연구개발 예산 삭감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4대 과기원과 포스텍, UST,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총학생회는 공동 성명을 내고 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 예산 삭감은 연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삭감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번 예산안 삭감이 정부의 일방적인 통보로 진행되고 있다며 정책 위반과 예산안 수립 시 과학자들에 대한 존중을 요구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